워크숍에 비중을 둔 피드백 전시 두 번째 전시고, 원래 올해 3월달에도 있고 이번에 한 번 더 했는데 작가 4명을 순차적으로 초대해서 작가와에 대해 진행을 하는 그런 코너예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4번째 서금범 작가 그 전시에 관련 작품에 관련된 워크숍입니다. 진짜 여기 애쓰면서 왔어요. 제가 딱 시간 맞춰서 어떤 일을 하는 버릇이 몸에 뱄는데, 제가 자전거를 들고 갔거든요. 부산에 가서 거의 센텀시티에서 부산역까지가 한 15km 정도 돼요. 거기를 자전거로 시간 맞춰서 오다가 확 자빠져가지고 도로에서 완전히 그냥 난리도 아니게 자빠졌더니 경찰 둘이 막 달려와서 교통경찰이 괜찮으시냐고. 요즘 경찰도 너무 친절해. 그래서 저 진짜 괜찮다고, 저 정말 괜찮다고, 저 빨리 KTX 타고 가야 된다고 하고 정말 출발 5분 전에 차 안에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자리를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정말 시작해볼게요. 이 서금범 작가 작업은 저는 직접 본 적이 이미 있고요. 전시하기 전에 안국동에 사이아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시할 때 직접 가서 봤어요. 작업을 덜어봤는데 왜 현대미술 작품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어리둥절한 작품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이거 정말 의도가 뭔지 좀 한번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작업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대미술 작업이 이게 뭔지 확인할 법한 시각적 단서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거라면, 이 서금범 작가 작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정말 작업이 이런 리비도에 대한 제형, 리비도에 대한 발산이 목적인가? 이렇게 묶게 되는, 정반대로 어찌됐건 이 의도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작업이어서 워크숍 전시에도 초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대 전후 미술을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강의로도 정리하고 책으로도 정리했는데, 거기 한 코너 2001년도가 성적 리비도를 남자 작가가 재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그림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그때 민중미술 출신들이 많아요. 최경태나 안창홍이나 이런 분들처럼. 근데 이 작가들의 작업은 그냥 단도직입적인 직설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세대가 차이가 조금이 날 텐데, 여기 서금범 작가도 그런 걸까? 그건 아닌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따 좀 더 얘기할게요. 페이스북 같은 데 보게 되면 제가 헤비메탈을 되게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사운드랑 패션을 고집하는 어떤 하위 문화에 해당되는 헤비메탈이 있어요. 그쵸? 서브컬처라고. 걔네들을 그라인드코어라고도 하고, 그죠? 하드코어라고도 해요. 그라인드코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요게 네이밍된 게 블랙메탈이나 데스메탈인데, 그걸 주로 링크 걸어서 음악을 듣더라고요. 섹슈얼한 비주얼이나 이런 폭력적인 비주얼과 사운드를 둘 다 좋아하는지, 적어도 하나는 직접 본인이 재현하고 있는, 어찌됐든 아주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제일 초기 작업 14년, 15년 작업들은 솔직히 이제 주제 의식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으니까 다른 작가들도 버몬트 산타모니카 지명이네요.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A에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LA에 있는 역 이름이에요. 이게 LA 역산에서 제가 찍은 사진. 이렇게 제가 있던 건 아니고요. 역사만 제가 찍었는데, 역사만 찍고 저 안에 의자에 앉아 있는 자기 자신을 연출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일단 제가 레이지 사이즈 불명 이것도 좀 설명을 하시겠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런 게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런 걸 그리고 싶어 해서 그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분노한 사람, 빡친 사람들, 그냥 그걸 그리고 싶다 해서 좀 산만해요.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큰 주제 의식은 있긴 있는데, 한 작년까지도 그런 좀 중구난방한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이거는 좀 다른 작업들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가끔씩 작년까지도 거의. 근데 꼭 그런 시기를 거쳐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의 자기 브랜드를 갖기 전에 여러 시도를, 매체 실험이건 아니면 주제에 대한 실험이건 다양한 주제를 섭렵하는 과정은 있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요것만 좀 설명해 줄게요. 이건 뭐죠? 아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시리즈로 그러니까 인브레이스라는 시리즈를 작업했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건 5번째 작업이기 때문에 5번이고요. 예. 지금은 욕망의 순간이라는 뜻이네. 그렇죠. 제목이? 예.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1차원적이고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랜덤한 아이디어를 그냥 이거 떠오르면 그냥 하는 그런 식이었어서 그냥 이제 그 욕적의 순간을 표현해보자.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는 좀 약간 구상하고 추상을 좀 그 가운데 어느 정도에 있는 좀 애매한 표현 방식 이런 거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때라서요. 그 미국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있었어요? 2010년부터 15년까지. 아 10년부터 15년은 짧진 않다, 그죠? 아니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요. 그냥 2010년도부터 15년도면 20대 때인가 그러면? 네, 25부터 29까지. 아 혈기 왕성할 때네요. 러스트에 대해서 다룰 법한데 욕망의 순간들이에요 작품 제목이. 이거는 네. 그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친구예요. 친한 친구인데 연극 배우거든요. 그 친구가 했던 그 연극 공연 작품인데 네. 이 친구가 했던 그 캐릭터 이름이 예복의 세르게이 비치도른. 그러니까 이건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커튼콜 해가지고 네, 커튼콜 할 때. 인사할 때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네, 아무튼요. 근데 아무튼 최근작에서도 그렇고 색깔을 그 여러 가지 아주 비현실적으로 조합을 해서 인물 캐릭터를 그리더라고요. 네. 약간 할퀴듯이죠 그리는 건. 네네. 뭐 저가 뭐 작가맘이니까 저 의도가 뭐냐고 물어보긴 그런데 저렇게 표현하는 의도는 그래도 뭐죠? 그거 저런 붓질을 쓰는 거에는 뭐 의도는 딱히 없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필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손끝이 매서운 사람이 있고 무딘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무딘 편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긋듯이 그리면 뭐 제가 생각했던 좀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자기 스타일이 이렇게 긋듯이 묘사하는 거구나. 네네네. 네. 강한 하지만 아름다운. 이거 일단 좀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고 나중에 좀 몇 가지 덩어리로 본 다음에 이건 그러니까 이 작업이죠. 네. 이거는 얼굴을 그러니까 뭐 필름 현상하거나 아니면 사진 디지털로 고유를 변화시켜가지고 색깔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얼굴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얼굴 피부 묘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묘사에 물론 무딘 자기 손솜씨를 갖다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만족하기도 하나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결과물에 만족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시도를 한 게 이때는 또 제가 그 초상화를 좀 해보고 싶었던 때였는데 제가 사실 사실화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좀 해체하거나 파괴하는 형상을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 인체든 얼굴이든 보면은 아주 미세한 뭐 근육이나 피부 결이 이게 만들어내는 이제 뭐 반사나 비례 반사나 뭐 굴곡 같은 게 있는데 텍스처나 그걸 하나하나 과장을 이제 해봤어요. 색도 따르게 써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 나름대로는 뭐 나름 재밌네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선례가 혹시 있나요? 해외고 우리나라는 정말 모르겠고 이렇게 얼굴을 일반적인 여러 색깔이 이게 섞여 있는 어떤 대상처럼 얼굴을 이렇게 처리하는 외국 작가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런 식으로 그리는 분들은 굉장히 국내에 많으신 것 같고. 국내에도? 네. 국내면은 좀 가수정 작가님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가수죠? 네. 그리고 제니 세빌도 요즘은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이건 남자의 앞모습하고 여자의 뒷모습 같네요. 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인물은 또 본인인가 보죠?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실제 인물인데 예, 저랑 친한 사람은 아니고 제가 한때 이분을 좀 모델로 한 2번인가 썼으니까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들이 꽤 있구나. 또 네. 뒤에는 그 뭐지 또 음란한 낙서가 있고 음란한 낙서들이 또 있고. 네. 예. 여기는 모든 작업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게. 내 거야. 또 나왔죠. 여기서도 막 여자 뒷모습도 있고 에로틱한 모습도 있고. 그냥 한 이쯤에서 얘기를 할까요? 이런 종류의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자주 집어넣는 거 혹은 요즘엔 솔직히 벽에 막 남자 성기구로 여자 성기구로 그런 게 별로 없죠. 예전에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이 있었죠. 그 화장실에는 정말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문화 정말 확 사라졌는데 그 문화를 차용을 해가지고 그림의 소재로 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재밌는 이유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사실 네. 그게. 근데 네. 이게 일관되게 계속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 의도를 좀 물어볼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제 작업들이 뭐 항상 중구난방인 것도 있지만 일단은 크게 제가 이제 주제의식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 원초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욕망이라는 거에 폭넓게 다루고 싶은데 일단 최근까지 작업은 중에 이제 드러난 거는 주로 성욕하고 물욕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작업을 했을 땐 또 20대 때니까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러니까 거기에만 침잠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일단은 그 두 개가 좀 시각화하기가 좀 편한 면도 있고 내가 왕성한데 그만큼 못하잖아요. 그래서 왕성한데 그걸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관계를 갖다 그 정도를 해소할 만큼 못한. 그렇죠.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죠. 뭐 결핍을 뭐 이런 걸로 풀어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정직하네. 의도가 다른 저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기는 아까 뭐 무빈손 이거 했을 때도 나 바로 딱 말은 안 했는데 그리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것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주제도 주제지만 제 그림 작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식으로든 좀 미적이고 그러니까 감각적인 재미를 좀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 성적인 이미지가 그거를 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웃길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뭐 야하면서 좀 익살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성이라는 게 사람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어떤 성향 중에 가장 솔직하고 뭐 그 왜곡될 수도 있지만 솔직하면서 순수한 면이 있고 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사람이 멸종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인류 전속에 대한 전제까지 내세우다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업 가운데 그 욕망이라는 게 리비도라는 게 그 근본적인 가치가 있고 그게 또 실제로 그 생명체 본능이니까 이걸 주제로 다룬다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엄격한 사람들은 그걸 또 싫어하겠지만 근데 대체로 합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작업의 또 상당 부분이 SM적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뭐 지금 내가 보여준 게 이런 작업이 되게 그런 건데 그거는 그런 욕망의 아주 최극단. 그러니까 요 사회가 보통 용인하지 않는 어떤 선까지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지 SM적 욕망이 본인한테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건 좀 물어보기가 그래요. 성적 취향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물어보셔도 돼요. 저는 이런 취향은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로 제 작업에 그런 SM적인 이미지가 있을 때는 보통 여자가 가학적이고 남자가 당하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이 그림이 다 그렇더라고. 여자가 남자를 짓밟고 있고 이것도 똑같잖아요. 다 그렇게 했더라고. 이런 취향이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여왕님 플레이 뭐 이런 건데
좀 제가 굳이 뭐 이걸 해야 돼 이런 걸로 시작을 한 건 아닌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여자가 주인공인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또 다루는 주제들이 뭐 욕망이 욕망. 있고 그 욕망에서 구체적으로 가면 뭐 성욕이 있는데 여자가 주인공이고 주제가 욕망이 형적인 욕망이면은 여자가 우위에서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짓밟는 그런 걸 연출을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대놓고 드러내는 거를 아직까지도 조금 금기시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문화가 그 안에서도 사실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난 그게 솔직히 걸그룹으로 사실 해소가 되는 것 같아. 여자들 사실 그렇죠. 요즘은 확실히 좀 더 발전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약간 좀 기형적인 발상이지 사실. 네. 맞잖아요. 여자들이 따라하는 그 여고마다 그게 다 있더라고. 걸그룹 흉내내는 게 진짜 짧게 입고 가터벨트하고 대상화되는 건데 그게 사실 다른 해결 방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발산되는 거라는 생각을 난 좀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까 여자들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자한테 주도권을 주는 그림을 그린 거다. 좀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중간에 지금 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저 여자친구 있어요? 네. 그래도 이런 종류의 작업을 계속 유지하네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었던 적도 있어요? 제 인생에 없었던 적이 더 많죠. 없었던 적이 더 많다. 더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끊이지 않고 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왜냐면 이건 또 정말 옛날 사람한테 확 난다. 양형순이라는 만화가 있죠. 이름 들어봤어요. 이름은 들어봤고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었었거든. 그 다음에 등장했을 때 90년대. 근데 양형순이 등장해서 너무 놀랐어. 섹스 만화를 이렇게 잘 그리다니.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한 다음에 되게 얌전한 성품의 성격의 사람이 되는데 결혼한 다음에 한 인터뷰를 봤더니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성적 판타지가 있어서 그런 누들누드 같은 작업을 했는데 그게 사실상 깨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에 여자가 있나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내가 사실은. 이걸 했을 당시에는 여자친구 없었어요. 그죠? 아니 정직한 결과물이네. 되게 정직하고 싶습니다. 예. 형형색의 얼굴에 두 남성이 들어가고 UFO가 나와서 이제까지 나온 주제하고는 다른데 이게 78년도 작업이잖아요. 이건 본인의 어떤 관심사가 표출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그 기존 주제의식하고 많이 벗어난 그냥 랜덤하게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그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서 한 그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더 티플러가 저랑 친한 그 락 밴드예요. 저 두 명이 저랑 친한 애들이거든요. 한때 이제 쟤네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다 UFO랑 외계인 얘기가 나왔는데 야 너네는 외계인이 UFO 태워준다 그러면 탈 거냐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뭐 탄다 안 탄다 뭐 이렇게 갈렸는데 그러면은 외계인하고 조우해서 기뻐하는 티플러를 그려보자. 그렇게 시작한 작업인데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이제 시공의 어떤 균열이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이제 요런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재미가 있나요? 그래도? 네, 재미가 있죠. 네. 어떤 재미가 있죠?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화면에 얘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쟤는 단일하게 어떤 주제로 얘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 작업도 사실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고 근데 이 작업이나 지금 이 작업은 한 화면 안에 각기 다른 사건들을 갖다 조합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주는 남다른 어떤 편집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편집된 끊어져 있는 생각들을 한 화면에 딱 떠올렸을 때 그런 느낌도 좀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에 만든 감수성이 반영된 이런 편집된 사실을 보여준 작업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 느낌은. 근데 얘는 뭔가요, 이거? 그거요. 네, 사막이랑 여자 같기도 하고. 아니요, 하고 있는 커플인데. 섹스하고 있는 커플. 형태가 이제 일그러지는 중에 있는. 여자한테 주도권을 줬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 중에. 여기 남자가 엎어져 있고 천안 고깃덩이가 남자인 거고 그 위에 여자가 딱 있는 거다.
보니까 저기 의도를 한 번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설명해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리비도를 네. 주도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아니 주도하는 문화가 없다기보다는 주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걸 갖다 표현하는 문화 자체도 그러니까 자체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여자가 그걸 주도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달라지고 있지만 그 아직 제 생각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분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성적인 욕망 이런 거를 대놓고 표현을 잘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남자를 좀 가학적으로 대하면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왕이야, 뭐 이런 그 메시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내용의 그 작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 작업이 2015년도 저는 이런 작업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사실 세대론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떤 세대. 근데 제가 본 책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최근에 페미니즘 유행해가지고 그게 더 심해졌지만 그 I 세대 혹은 요즘에 MZ 세대라고도 말하죠. 그 세대가 남녀 상관없이 여자 말할 것도 없고 그 성경을 우리 세대들보다 더 늦게 한대요. 훨씬 더 늦게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사가 별로 아니라고 하죠. 다른 재밌는 게 워낙에 많아서 개인주의 성향도 훨씬 더 깊고, 근데 그거는 물론 여기 서금법 작가가 말한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초래된 여성의 자기 욕망을 펼치지 못함, 이건 물론 다른 차원이긴 한데 이건 약간 전 세계적인 경향인 것 같고, 그 경향을 떠받치고 있는 매체적 환경은 요 스마트폰이나 SN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보게 되면 더 많이 욕망할 것 같은데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뭘 하거나 그런 본능이 많이 자제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설문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섹스를 잘 안 하는데 별로. 예전 세대에 비해서 그게 하이라이트였던 때는 내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1960, 70년대 아마 플라워 파워 뜰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가 좋았죠. 핫도그 그리고 운명의 치어와 이건요. 이건 좀 작업돼서 설명해주면 이건 뭘까요? 이건 초현실주의적으로 치아와도 있고 남자 성기도 있고, 우리가 좀 남자 성기를 소세지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세지가 들어가는 음식이 핫도그니까 핫도그를 집어넣고 정체불명의 이상한 정말 치아와가 그 위에 올라와 있는, 네. 이쪽에는 여자가 약간의 후배 체위로 이렇게 자세를 하고 있고, 요것도 여자는 지금 보니까. 네. 이런 거 할 때 그 마음속은 어떤 걸까요? 뭐 의도랄지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이거는 깊게는 없었고요. 일단 뭔가 욕망을 주제로 조금 단순 무식한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개가 제 지인의 개거든요. 근데 되게 다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고.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되게 또라이처럼 생겼어요, 걔가. 진짜로. 그래서 뭔가 또라이 같은 그림에 등장을 시켜보고 싶다 해서 아니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봐야지 생각하다가 그래, 그 욕망으로 뒤틀린 시공간을 표현해보자. 그래서 그냥 정말 랜덤한 아무 상관없는 어떤 사건들이나 랜덤하게 어떤 의도를 갖다 딱 생각하지 않고 붓가람대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작업한다라고 이해도 되죠. 그런 작가들이 있고. 네, 이 작업은 특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정도 인종이라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의도가 없어가지고 이래도 될까라고 약간의 열등감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상당 부분 작가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주제가 외부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규정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개념주의 작가가 아닌 이상은 그냥 붓가람대로 시작해 가지고 그림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작업은 이작업이죠. 이거 바로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뱀파이어와의 속 깊은 인터뷰라는 2021년도 작업이고, 이거는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이 작업이고요.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어떤 무엇이 될까? 이게 가구는 가구, 의자는 의자, 아니면 사람의 성질은 성질, 이거에 대한 한 원형을 뜻하는 거죠. 네. 시제품이라는 말 뜻. 그렇죠. 시제품이라는 말도 있고. 그럼 이거는 정말 약간 기계적으로 여성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게 되면 남자가 봤을 때 여성의 한 원형을
그 드러낸 것 같기도 하고 요건 제목을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죠?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사이보그 같은 거구나, 섹슬로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작업에 어떤 초기의 구상 이런 뜻도 있고 인체 형상 그런 거에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거의 어떤 초기 형태 뭐 그런 의미로 프로토타입 그걸로 제가 제목을 지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저기 작가 프레젠테이션 여기서 끝내겠고, 워낙에 선명한 이미지랑 주제를 갖고 있어서 질문이 근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말하고 싶은 몇 가지 해석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정리해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질문 좀 받아볼까요? 예, 해요. 그림 그리실 때 네. 되게 즐겁고 행복하세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작업할 때 막 재밌게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림 그릴 때 좋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주로 그냥 그렇게 막 즐겁진 않은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마냥 재밌게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재미에만 집착해서 막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막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좀 퀄리티를 뽑고 싶은데 이게 좀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게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즐거울 때도 있는데, 저는 이게 그림 그릴 때도 막 이렇게 한 번에 막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려놓고 여기 옆에는 또 뭐 하지? 그래서 좀 해놓고 여기 옆에는 또 뭘 해야지 더 나아 보이지? 그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고. 오늘이 7월 10일이고 8일 전에 이게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 약간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카니발 콥스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막 하드하게 연주도 연주고 뭐 패션도 패션이고 그리고 앨범 자켓까지 이건 뭐 카니발 콥스니까 뭐 식인하는 뭐 사람을 먹는 식인종 시체 하나도 말도 안 되는 하드코어야. 근데 저걸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정말 저럴 거라고는 생각이 도무지 안 되거든, 내 생각에. 근데 사람들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행할 수 없는 어떤 그 비주얼을 보고 싶어하는, 일시적으로나 보고 싶어하는 어떤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해방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요, 이거 갖고 이렇게 이게 좀 그거고 막 이래 막 이렇게 카니발 콥스 막 칼로 막 그래서 이걸 티셔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걸 입고 다닌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헤비메탈 가운데 주제가 크게 폭력하고 섹스로 보통 양분돼, 그렇죠? 그래서 포르노 그라인드라고도 하고 하드코어 그라인드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이 분류가. 근데 이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폭력 본능 아니면 그 욕망 본능의 그 최전선, 그러니까 요 사회가 용인해주지 않는 것을 진짜 하고 싶은 건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그냥 허구적인 영역에서 해볼 수 있는 그 해방구를 갖다가 용인해주는 사회가 저는 문화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표현 자체, 그러니까 이걸 들었을 때 누군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게 된 공동체가 바로 그 엄단하고 금지하는 게 좀 문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는 당연히 후진국이요. 후자에 해당되죠. 근데 지금 서근범 작가의 작업이나 이 사람 페이스북에 올리는 음악 성향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욕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동맥경화를 작업 재현으로 혹은 이런 자기 기호를 갖다 드러냄으로써 이렇게 해소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요.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이런 것만 들었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들어요, 사실. 근데 왜 요즘 자주 공유하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아니 저는 그냥 제가 팔로우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냥 웃기거나 재밌는 게 뜨면 그냥 공유 버튼 누르거든요. 이건 그 다음 날 또 이 사람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공유하더라고. 몰랐죠? 나 이거 다 캡처해놨어. 강의 듣고 오시려고. 근데 진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자주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SM적 취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 그림은 예, 예, 언제부터,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뭐 미대 강사. 학업에 관한 것까지 네.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저는 제가 입시 미술도 했었는데요. 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입시 미술 학원 다녔고 뭐 대학을 미대로 갔고 지금은 작업하고 근데 어릴 때부터 집에서 막 낙서하는 거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미대는 가려고 했는데 회화과를 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전업 그 회화 작가를 할 줄도 솔직히 몰랐고요, 대학교 한 3학년 때까지. 원래는 저는 그 좀 게임 개발 이런 거 하고 싶었어서 시각 디자인과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말아먹고 근데 또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내가 볼 때 너는 디자인과가 아니라 회화과 느낌인데 회화과를 바꿔보지 그러냐는데 그때는 그 말을 한 10월달에 해주셔가지고 바꿀 수가 없었고 이제 이쪽으로 그 크게 봤을 때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거는 지금 제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폭넓게 다루고 싶어요. 그렇구나. 네. 예, 좋아요. 그냥 해주세요. 예, 지금. 이거 이미지를 뭔가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는 거를 약간 그 짜집기를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네. 구상을 한다기보다 약간 이렇게 이거 찾고 그리고 이거 찾고 그리고 막 이러면서 구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얘기했던 거지. 그 하나의 이야기가 한 화면에 있는 작업들도 있지만 몇몇 작업들, 이 작업이나 몇몇 작업은 전혀 다른 사건들을 한 화면 안에 편집했는데 그것이 요즘에 우리 미디어 세대가 갖고 있는 체험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게 네. 뭔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찾고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이미지를 찾고 그림을 그리나요 혹시? 아니면은 뭐 그냥 잡히는 거 그냥 아니, 갑자기 그거는 그 진짜 작업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미리 다 찾아놓고 구성을 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안 떠오를 때는 일단 주제에 박아놓고 이제 또 그 다음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연결을 하는 그 네. 그림을 봤을 때 그 사이사이의 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구조 같은 거를 볼 때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대로 그냥 손 이렇게 그리듯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도 약간 그것도 그게 그 설계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안 돼 있고 그냥 시작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제 숙련도의 문제 같은데 미리 좀 계획을 짜놓고 그린 게 좀 퀄리티가 나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저기 그 추가적인 질문은 끝난 다음에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이로써 그 피드백 툴한 전시와 워크숍을 모두 마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